그러고 보니까 중둔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해야 되지. 오늘의 진동. 그래갖고 이제 단임, 부단임. 너무 뛰어났나? 2줄 안에 다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오늘의 과제, 단임, 부단임. 내가 이거 써놓고 가면은 부단임 선생님이 여기 부단임 선생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아무래도. 그치. 그래서 수업, 태도.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름 써놓고 이렇게 퍼센트 써놓고 맞지? 네, 수업 태도. 수업 태도는 원래 안 썼는데. 수업 태도는 안 써나? 네. 제가 원래 안 좋았었어. 네. 원래 안 좋았어. 일단 나는 그렇게 전달받게 써놓고 갈게. 아무튼 출석부 순으로 건꼬당 지각이니까 일단 감점 넣고 시작할까? 한 분 봐주시고. 한 번만 봐주시면 그 다음에 출석부 순서는 김유빈이지? 맞지? 네. 맞지? 자, 그 다음에 출석부 순서로 박건우. 그 다음에 출석부 순서로 마지막 이호윤. 원래는 한 명이 더 있는데 한 명 더 있는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현동. 그치. 결석, 여행. 좋겠다 여행 이거. 아무튼 이따가 저기다가 다 빽빽빽 찍을 수 있게 집중자.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거를 갖다가 부모님한테 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는 아니 이제 그러니까 내 마음엔 아주 특이한 사유만 없으면 다 빽빽빽 보내주고 싶어지거든. 오케이. 오늘 소설 내내 굉장히 열심히 집중했다. 이렇게 보내주고 싶어.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내가 곧 졸 것 같다. 그럼 다 선생님 저 졸음껌 좀 주세요. 졸음껌, 퓨즈, 울트라 파워. 뭐가 나는 거죠? 이게 더 매워. 덕후도 매워. 아무튼 그런 것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스탠딩을 쓰든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멍하니 일단 생각하고 있지 말고 수업에 잘 집중해주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첫 단원 하기 전에 수트랄. 자, 어떤 내용을 다루는 과정이냐? 전체 내용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함수의 그래프.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함수 식이랑도 친해야 되고요. 오케이. 그 식으로 그래프 그리는 것도 잘 돼야 돼요. 오케이.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고 보니까는 지난 시즌에는 수트 안 했지? 지난 시즌에 수1은 했나? 아니요. 수원도 수트 지난 시즌에 확통하고 수상하고. 네. 간격도 멀어서 기억도 좀 먹었네. 자, 아무튼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다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그 중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 이렇게 첫 번째로 대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단원이 미분법, 세 번째 대단원이 적분법.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어요. 실제로 내용 분량은 2단원 미분법이 가장 양이 많습니다. 2단원 미분법이 가장 양이 많고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잘 배워놔야 나중에 미적분이라고 하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미적분을 갖다가 잘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각자 진로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직 중3이라 좀 이른 것 같긴 하지만. 건우기 생각해 본 적 없고? 네. 호연이는? 딱히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 호연이도 없고? 유빈? 그래. 그럼 아직 이제 문과이과 정도의 선택도 아직 잘 정확하게 모르겠네. 그런데 확률 같은 게는 선행을 해놨어. 그러면 사실 확률 같은 게 굳이 선행 미리 안 해도 되긴 한데. 내가 뭐 중등 원장님이랑 싸울 것도 아니고. 김서 원장이 좀 무서워. 네, 맞습니다. 아무튼 자 수는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져 있는데 결국에는 수1하고 수2하고 잘 싸우면 걔를 합쳐가지고 미적분이 된다. 나중에. 오케이.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수도 있는 그 미적분으로 가게 되는 그 바탕을 여기서 보통 많이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이 1번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이번에 미분법을 위한 개념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2번 미분법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 미분법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게 되는가를 갖다가 충분히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프 생긴 모양 분석은 이 미분법에서 다 하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3번 적분법은 미분을 거꾸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의 파생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완전 메인이라고 하게 되면 2번 미분법인데, 2번 미분법. 실제로 시험 문제도 저기가 제일 어려워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미적분은 적분법이 더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대학 가면 미분보다 적분을 더 많이 해요. 이과 쪽으로 대학을 가시면. 아무튼 자, 그 중에 오늘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 대단원에서 첫 번째 중단원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원래 개념 자체는 이 미분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또 여기만의 또 시험용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큰 틀을 좀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개념은 모두 그래프에서 발생을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오케이? 개념은 그래프에서 발생을 했다.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도 나오냐? 그래프로 문제가 조건을 줄 때가 있고 함수식으로 줄 때도 있지. 오케이? 그러면은 원래 개념은 함수식으로 줄 때도 그래프상 이런 상황이 되니까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함수식으로 주는 애들 모두 그래프를 그리기가 다 편하게 생겼냐면 꼭 그렇지는 않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크게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프로 준 문제를 함수식으로 바꿔서 풀 수도 있고 함수식으로 주는 문제를 그래프로 바꿔서 풀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잘 안 한다. 대부분 그래프로 주는 문제는 그냥 그래프로 해결하고 함수식으로 문제 주는 문제는 그냥 함수식으로 해결을 해요. 그게 좀 더 일반적인 풀이법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개념 내용을 다시 짚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 정도는 기억하는지를 좀 해보자. 첫 번째. 야, 아니야? 무한. 그렇지. 무한대. 무슨 뜻이야? 그대로 무한대. 너무 커서 그 크기를 셀 수 없는 상태. 자, 너 이 크기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의 이유를 갖다 잘 기억해야 돼. 이유가 너무 어째서? 커서. 오케이. 너무 커서 그 크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나누면 이거 약분 되냐? 안 돼요. 얘를 갖다가 항상 1이 된다라고 할 수 없다. 물론 1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1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 쉽게 약분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무한 빼기 무한이면 어떻게 될까? 2라고 항상 얘기할 수는 없다. 0이 아닐 때가 더 많다 적다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0이 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0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오케이. 자, 무한대의 기호를 가지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다른 문자나 기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놔두면 1 되는 게 맞잖아. 그치? 맞지? 뭐 K분의 K 그럼 1 되는 게 맞고. 맞지?
뭐 알파분의 알파 그래도 1 되는 게 맞고. 그런데 무한분의 무한은 1 되는 게 아니다. 백셈도 마찬가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런데 실제로 계산에서 되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한분의 상수. 뭐 되게? 오, 좋아. 0되지, 그렇지. 이거 실제로 계산 문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함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게 첫 번째 함수의 수렴. 자, 기호들은 다 기억나냐? 뭐라고 쓴 거야? 극한을 리미트 LIM이라고 써놓고 리미트라고 읽고 극한이라고 읽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x가 a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을 해놓지. 이게 무슨 뜻이더라? X가 A로 갈 때. 그러니까 x가 a로 갈 때라고 흔히 쉽게 읽어요. 맞지? 의미는 X가 A에 가까워져. 그렇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x가 a가 되는 것은 아니. 아니다. 근데 대부분의 식으로 푸는 문제들은 보통 대입으로 해결을 하지. 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는 함부로 대입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언제냐? 분모가 연결돼서 대입해놔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가우스기 같은 거 들어가 있을 때, 뭐 요럴 때 함부로 대입하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럴 때 다시 상황을 얘가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자, 여기에 fx. 자, 문제에 따라서 그냥 fx로 표시되어 있고, 쓸 수도 있고, fx, gx, hx. 오케이. 자, 그런데 그냥 x에 관한 식이 진짜로 그냥 주어져 있을 때도 있고. 맞지? 오케이. 그 대상하는 함수지. 자, 그럼 그때 그 값이 는 L. 자, 여기 표현해서 이게 무슨 뜻이야? 함수 fx는 그 상황에서 L이라고 하는 y좌표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요렇게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개념은 그래프니까 그래프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 자, y는 fx가 자, 요렇게 있고, 자, 여기가 a, 여기가 l, 자, L. 자, 요렇게 있을 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맞지? x좌표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요 그래프로 가서 그 그래프가 요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오케이? 이 점이 가리키는 y좌표는 얼마냐? 라고 하면 이제 l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니?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대입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맞지? 자, 그럼 그때 이 상황을 뭐라고 하고? 수렴이라고 하고, 그때 이 L을 뭐라고 하더라? 좋아요. 극한값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입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 때문에 그러냐? 싹 빵꾸. 이 상황이면 식에 A를 대입할 자리가 없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요렇게 생기면 이게 바뀌냐? 아니라는 거지. 이게 A가 되는 게 아니라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생기는 경우는 대체로 어떻게 생긴 경우냐? 보통 분모가 0 되는 경우야. 그리고 분모가 0 되는 게 보통 약분이 되는 경우지. 약분하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다. 이런 경우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오케이. 자, 그럴 경우에 약분하고 나면 대입해도 되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헷갈릴 만한 걸 예를 들어보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점이 하나 여기 따로 있어. 이게 B야.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함수에 A를 대입할 수 있어. FA라는 표현이 가능해. 이 FA 얼마일까? 그렇지. 이게 B입니다. 점이 있는 자리를 이렇게 되는 게 그래프의 의미야. 오케이. 그럼 이 상황에서 또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는 얼마일까? 그치. 이때도 여전히 l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가 a가 되는 게 아니라 x에 a가 한없이 가까워지기만 한다 라는 의미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막 대입하면 안 되는 자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대부분은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 대부분은 대입을 하지만, 오케이. 대부분은 대입을 하지만, 사실 문제로 나올 때 대입 못하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긴 하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보통 문제로 내주게 되니까, 그럼 그때는 대입할 수 있게 만들어서 대입한다지. 이해되시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럼 그때 이 화살표 방향에 이쪽만 따로 띄어서 하는 말이 있어. 뭐라 그러더라? 아, 그거요. 뭐라고? 누가 되게 비슷하게 말했던 것 같은데. 아, 비슷하게 말한 게 아니라 아 그거요라고 한 건가? 네, 저 이제 조름거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 자, 울트라 파워로 줘볼까? 표준으로 줘. 울트라 파워로 좀 그래. 네, 저 물 마시고 얼른 다녀오세요. 울지마. 몇 년 전이었더라? 한 2년 전인가? 학생들이 먼저 이걸 갖다 조루컵을 갖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나름 맵부심이 있었어. 아니, 줘봐, 뭐 하나만 줘봐. 그랬더니 에이 하나는요 그러는 거야. 선생님 그래도 가와있지 그러면서 4개를 딱 줘. 허세. 4개 다 옮겨 넣었어. 수업도 나 실수로 울었어. 아 분명히 나는 견딜만 하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나도 모르게 두부를 막 나와. 4개를 동시에 넣었더니. 자 아무튼 자 얘를 갖다가 따로 뭐라고 하느냐 좌극한이라고 불러. 자 그러니까 이 화살표들이 A를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어? 왼쪽. 그렇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 이 화살표들은 어디 있는데? 오른쪽. 그치 오른쪽에 있잖아. 맞지?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그렇지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에 대해서 마저 얘기를 해보자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할 때 이 뒤에 뿔 또는 마를 붙이는데 뿔 또는 마. 자 이렇게 뿔을 붙인 게 우극한이게 좌극한이게? 오 좋아요. 우극한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극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좌극한이면 리미트 x에다가 a로 가는 마 fx. 자 그러면 이 뿔이나 이 마는 부호가 아닙니다. 극한에서만 쓰는 기호고 이 왼쪽 오른쪽을 가리키는데 자 여기서 뿔 여기서 마가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x축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거지. 자 그럼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a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은 거다라는 얘기야.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큰 거다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작은 걸 마이너스로 표현하고 큰 걸 플러스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야. 우극한 거 작은 거.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은 함수의 수렴을 다시 우극한과 자극한으로다가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함수의 수렴 리미트 x가 a로 가는 뿔 fx와 리미트 x가 a로 가는 마 fx가 같은가 l이라고 하면 그때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를 l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수렴을 갖다가 자극한, 우극한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는 이렇게 뒤에 l까지 꼭 붙인 이유는 뭐냐면 가끔 뭘 착각을 하냐면 얘 무한대, 얘 무한대인데 아 수렴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 무한대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무한대끼리 같은 거냐? 아니란 말이야. 무한대끼리 같은지 다른지 몰라요. 이해되시나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무한대 나오면 발산이야. 오케이. 오, 발산에 대해서 사실 용어 정리 아직 안 했지?
함수의 발산이라고 하는 건 의미 굉장히 간단해요. 수렴 못하면 발산. 간단하지? 그러니까 수렴 아니고 다 발산입니다. 중간이 없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수렴되는 상황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맞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렴이라고 한다. 그걸 갖다 정확한 녹화로 따져가지고 정확한 녹화에 같으면 수렴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수렴하지 못하면 발산. 간단하죠? 맞지? 그러면 이때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 극한값이 나나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그 가지고 누가 여기 L이 극한값이잖아. 맞지? 그래, L이 나오려면 수렴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이해돼요? 네. 오케이, L이 나오면 수렴을 해야 된다. 우리 후윤이가 이거 점수가 좀 깎일 것 같은데 지금. 앉았습니다. 네. 범을 네, 펌 줄까? 후윤이는 퓨즈로 줄까? 울트라 파워 왜 줄까? 퓨전을 먹지? 울트라고 하시죠. 하남자니까. 저도 하나만. 비 오느라 운동하고 와가지고. 너도 이거 줘? 지금 수다시를 부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배부를 하지 않은 게 정말이야. 원래 선생님이 이제 학원 생활을 갖다 이제 오래 해보다 보면은 항상 1교시 제일 졸려. 맞습니다. 항상 1교시가 제일 졸리고 소고생 때가 제일 졸렸지. 3, 4교시에 애들이 막 팔팔해 막 살아나. 그게 어느 반을 막론하고 좀 비슷하거든.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항상 1교시가 제일 졸려 애들 보면. 그걸 어떻게 너무 안 자냐?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때 또 어떤 경우에 자 리미트 x가 a를 fx를 자극한하고 리미트 x가 a마 자극한하고 같지 않으면 발산인 거지. 네. 이해되시나요? 네. 오케이. 자, 발산을 요렇게 따지기도 한다. 자, 개념으로는 요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를 좀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자, 그래프로 나오는 문제가 있잖아, 그래프. 그럼 내용 굉장히 간단해. 그래프가 왼쪽 오른쪽 봐가지고 요렇게 생겨 있으면 그렇죠. 그렇지. 여기서 이게 어떤 식으로 좀 꺾여 있어도 요렇게 생겨도 요렇게 생겨도 요렇게 생겨도 요렇게 생겨도 이건 다 수렴. 이해되니? 그런데 얘가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면 발산. 발산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이건 다 발산. 그렇지. 이해돼요? 네. 오케이. 자, 그래프로 보는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식으로 보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예제들 보면서 차근차근 확인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셀 B. 자, 7쪽. 교재가 센 B라는 교재의 특징. A 단계도 없고 C 단계도 없지. 근데 시장이 없는 거죠. 자, 1번 대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1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내적으로 고른 것은 자, 기억해.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x제곱 플러스 2라고 했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막 대입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4 더하기 6이라고 수렴을 하게 될 거다. 이해되니? 네. 자, 문제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해봤는데 결국 그 내용은 수렴을 찾는 것이고 수렴이면 비형을 만든 거야.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절대값 x마 3. 자, 절대값이 있으면 좌우를 나눠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많은데 절대값이 있어도 분모가 0이 되지 않으면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니? 네. 절대값이 있다고 꼭 좌우 극한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절대값 있어도 분모가 0이 되지 않으면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누구랑 비교되는 상황이냐? 디귿이랑 이제 비교가 되는 상황이지. 자, 디귿은 리미트 x가 몇으로 가냐? 마이너스 5로 가는데, 자, 분모가 x제곱 빼기 25, 그 다음에 분제가 절대값 x 플러스 5, 자, 이렇게 돼 있다.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5, 마이너스 5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25 빼기 25에서 0이 되잖아. 네. 맞지? 자, 그러니까 바로 대입할 수가 없는 상태야. 자, 그러면은 지금 분자에 x 플러스 5가 있다 보니까 얘를 갖다 좀 약분을 시키면 뭔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 네. 그러니까 원래 그게 뒤에서 나오는 0분의 0꼴 극한값의 일반 해법이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약분을 하고 싶은데 이 누구 때문에 지금 약분을 못해? 절대값. 그치, 절대값 때문에 약분을 못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좌우 극한이 나눠져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식으로 볼 때 절대값 가지고 항상 좌우 극한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오케이? 절대값이 있어도 그냥 얘처럼 대입해도 문제 없는데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네. 오케이? 하필이면 그때 분모가 0이 되더라. 그리고 그때 하필 얘가 부호가 뒤집어지더라. 그러니까 x 플러스 5는 딱 마이너스 5에서 부호가 뒤집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5로 가는 뿔, 자 우극한을 갖다가 해보자면, 그냥 x 플러스. 응? 그냥 x. 그렇지, 분자가 그냥 x 플러스 5로 나오지.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이해되니? 자, 그때 분모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에다가 x 마이너스 5잖아. 맞니? 마이너스 10분의 그렇지. 자, 이렇게는 약분되고 마이너스 5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19대. 자, 그러니까 이 상태면은 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가 된다 이거야. 약분되면. 네.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좌극하는 해보자면 앞에 딱 뭘 달고 나오게 생겼어.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이렇게 딱 달고 나오게 생겼지. 자, 그럼 그때 약분 미리 했다라고 하고 x 마이너스 5분의 1만 남겨가지고 보자라고 하면, 그렇지, 얘는 10분의 1이 나오지. 자, 좌우가 어때? 달라요. 달라. 그럼 수렴 발산? 발산.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이런 경우에는 좌우를 나눠서 하는 것이다. 부분 되고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리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x 플러스 1 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 요렇게 돼 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막 대입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렇지. 왜? 밑에 0이 돼. 그렇지, 분모가 0이 되니까. 자, 그러면 또 뭐가 되는지를 확인할 거냐? 인수분해해서 약분이 되는지를 확인할 거다, 이거야. 오케이? 네. 근데 만약에 약분 안 되면 어떻게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발산합니다. 아, 발산. 분모 0 되는데 약분이 안 된다. 발산이. 아, 네. 오케이? 어떤 발산이냐? 양의 무한대일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네. 그거에 따라서 좌극한 옥간에 따라 좌극한 옥간이 다를 수도 있고요. 오케이? 좌극하는 음의 무한, 우극하는 양의 무한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지. 네. x 플러스 1의 제곱. 잘 보이지? 약분되고. 그렇지. 약분하고 나면은 뭐만 남냐? x 플러스 1만 남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자, 이 상태에 대입하는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 대입하면 돼. 얼마야? 저기요, 그 0. 이렇게 됐지. 호윤이 계속 눈이 깊게 감기는데 이거 어떡하지? 자, 그럼 얘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수렴. 자, 요렇게 구분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페이지에 2번, 3번 좀 풀어보고 나머지는 숙제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번, 3번 지금 바로 좀 풀어보세요. 못 풀겠다는 거는 물어보세요.
자기가 채점이 안 되면 다 풀었어? 어떡해요? 네. 일단 다 풀어서 다음 문제 살짝 보고 있어. 다른 친구들 다 풀었니? 잠시만. 갑자기 마스크 해주셨네. 아, 개별 주문할 때는 마스크를 쓰려고. 센스 있는. 옆에 갔을 때 좀 기분 나빠할까봐. 아, 옆에 가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개별 주문할 때 가까워지잖아, 거리가. 그러면은 선생님 숨튀기 들고 뭐 이런 거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하니까. 약간, 사왔어요? 어? 괜찮습니다. 아, 좀 껄끄러울까봐. 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 2번은 답이 3번이고요. 네. 3번은 답이 4번입니다. 다들 문제 없나요? 네.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왜 틀렸어? 이게 당연히 이어질 수 있나? 자, 극한각 구하기 이제 좌극한 우극한까지 동시에 등장하는 녀석들이 다음 유형 2번으로 있는데, 자, 여기서는 내가 9번을 좀 풀어줄게요. 상 문제들이 샌비에서 나올 때 웬만하면 내가 풀어줄게요. 예비등 직선. 대신 일품의 고난도 문제들 너희들이 숙제로 하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일품 고난도 문제들은 근데 숙제로 내줄 거야. 가능할까요? 조금 걱정되긴 해.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 오늘은 일품 숙제 안 해줄게요. 우와. 첫날이니까, 오늘은 쌤비만 수업 시간에 푼 거 말고 나머지 문제 숙제로 하고, 네. 일품 숙제는 다음 시간부터. 자, 요 그래프가 y는 t와, t는 실수, 교점의 개수 ft, 거기서 리미트 t가 0뿔로 가게 하는 ft는 알파, 그 다음에 리미트 t가 4뿔로 가는 ft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봤다. 자, 개수로 생기는 문제, 요걸 갖다가 자주 나와. 특히 이제 교점 개수, 실분 개수 되게 자주 나옵니다. 오케이. 그렇게 생기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게 돼 있냐? 수평하다, 점프해서 수평하다, 점프해서 수평하다,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 있어. 그래요? 자, 과정을 좀 마저 설명을 해볼게요. 네. 자, 그럼 일단 이 교점 개수가 t 값에 따라 바뀐다라는 인식이 좀 필요하지. 네. 맞지? 네. 자, 그러려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4의 그래프 좀 그려줄 줄 알아야 되겠어. 오케이? 네. 자, 그럼 절대값 씌우기 전에 원래 y는 x제곱만 하면 어떻게 생겼냐? 0, 그치? 0, 마이너스 4. 여기를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아래로. 아래로 블록이죠. 자, 원래는 아래로 블록으로 절대값 씌우기 전에는 자, 요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지. 오케이? 자, 이 문제에서 답 내는데 별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여기는 얼마게? 2랑 마이너스. 오, 좋아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 위로 올라가죠. 네. 이 아랫부분이 요렇게 접혀 올라오면서, 그지? 밑에 부분 사라지고. 이해되니? 자, 해서 이 원래 위에 있었던 부분은 그대로 그려지고 이렇게 생기게 되지. 자, 그럼 여기다가 y는 t라고 하는 직선을 추가로 그릴 건데, 자, 움직여 볼 거야. 위에서부터 내려갈까? 밑에서부터 올라갈까? 밑에서부터 올라갈까? 그러면은 t가 충분히 작을 때 이런 식으로 y는 t가 지나간다라고 하면 얘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전혀 안 만나. 그러면 0개라는 상황이다가 요렇게 x축에 따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t가 0이면 2개야. 맞아?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자면 이 밑에 있는 그래프는 t가 어떨 때라고 할 수 있냐? t가 0보다 작을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네. 이해되니? 네.
살짝만 더 올려보자. 살짝만 더 올려서 그래프가 요렇게 지나가게 되는 게 몇 개야? 4개. 4개. 이건 범위를 갖다가 조금 이따 쓰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이게 개수가 바뀌는 순간이 언제일 거냐면 3개. 아래 넣어봐. 딱 만날 때. 그렇지. 이렇게 딱 접할 때.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3개잖아. 근데 이게 그럼 t가 몇일 때 이게? T가 4일. 그렇지. t가 4일 때 3개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4개는 t가 몇에서 몇 사이야? 0에서 4. 그렇지. 0에서 4 사이. 4, 4 이렇게 된 거지. 맞아. 그럼 여기서 t를 더 올리면 2개. 그렇지. 2개. 그럼 얘는 t가 4보다 클 때. 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는 계속 올려도 계속 이제 2개밖에 안 만나. 더 이상 변화가 없지. 자,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나를 더 그려보자라고 하게 되면 자, 이번에 여기가 x축이 아니라 t축이야. 오케이. 자, 이쪽이 ft, 흔히 y축이라고 부르는 자리 f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오게 돼 있냐? 쭉 뭐로 오다가 0으로 이렇게 x축에 붙어 이렇게 딱 오다가 0에서 그치? 0에서 2가 어디로 여기 2를 딱 찍으러 점프. 그렇지, 점프를 해. 자, 그래서 2에 가서 여기다 점을 요렇게 색칠을 해. 근데 2보다 살짝 0보다 살짝 커지게 되는 순간 바로 다시 몇 개가 돼? 0개. 아, 4개. 4개로 점프를 하게 되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여기 4에 가서 여기는 빵구야. 왜? 0일 때는 2개니까. 이해되니? 그리고 나서 몇 가지냐? 여기 4까지 쭉 사러 와. 네. 이해되니? 네. 그러면 딱 4일 때는 몇으로 바뀌고? 3. 요렇게 3에서 칠한다 이거지. 4,3. 4일 때는 딱 3개거든. 이해되니? 그럼 이거보다 t가 다시 커지면 몇 개로 바뀌어? 2개. 2개. 그럼 여기 이 자리에서 빵꾸로 요렇게 생기게 된다. 와. 이해되니? 네. 그래서 요렇게 개수로 함수를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프 기본 개혁이 다 수평, 점프 이렇게 가게 돼 있다고. 네. 이해돼요? 중간에 점이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여기 붙어있거나 여기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 네. 오케이? 그때 다를 수 있다.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따져보자라고 하는 거야. 연글. 그러면 얘가 요렇게지. 안 보이겠네. 요렇게 봐야 되는 거지. 네. 얼마야? 2개요. 4개요. 4개씩. 10. 점 있는 데를 보는 게 아니야. 오케이? 네. t가 0이 된다가 아니야. 0에 한없이 가까워지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알파는 4. 오케이? 네. 그러면 4 뿌리면 여기 4를 기준으로 요렇게지. 네. 네. 이건 얼마인데? 2. 그렇지. 베타는 2야. 그래 답은 6이고. 아니, 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사실은 이 그래프를 생각해도 돼.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0 뿌리잖아. 네. 0 뿌리면 살짝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네. 그럼 4개, 4개. 네. 바로 4. 아, 그럼 이해되니? 그래프는 좀. 그러면 여기 4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네. 4면 딱 여기야? 네. 4 뿌리면 살짝 위에야? 위에서. 2개네? 2개. 네, 2개. 아, 오. 이게 바로 되면은 굳이 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돼. 그러니까 상황의 해설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려준 거거든?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팔 움직이는 것처럼 요렇게 해서 4개, 요렇게 해서 2개가 어려우면 이걸 그리는 거고 아, 헷갈려. 아, 이대로 안 되겠어. 하면 그리는 거고. 오히려 쪼개주십시오. 저기서 저기 것 이해돼?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용이라고 설명용. 네. 이해돼? 네. 그런데 여기서 바로 0불이야? 4개? 이래서 4하고 바로 쓸 수 있으면 굳이 제를 안 해도 된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9번 해결해봤고요. 자, 한 문제 정도 더 보고 다시 문제 푸는 시간을 좀 주도록 합시다. 자, 일단 선생님이 한 문제 정도 더 풀어주고 나서요. 자, 이번에는 어딨냐? 13번? 가우스가 들어간 문제. 자, 0이 아닌 정수 K. 정수 K인데 얘가 0은 아니야.
리미트 x가 k로 가는 가우스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2x 가우스 3x 얘가 알파 수렴을 하는 거야. k 알파가 얼마냐? 자, 그러면은 이 가우스 기호의 의미 문제가 또 적어놔서 정수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이다, 그지? 네. 맞지? 근데 이게 가우스 기호가 공식 기호가 아니다 보니까 매번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다 써줘야 되는 게 문제 내는 사람의 의무인데, 근데 다른 의미로 쓰는 경우 잘 없어요. 네. 다른 의미로 쓰는 경우 잘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를 해볼 부분이 어떤 거냐면, 가우스 기호가 있는 경우, 가우스 기호가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식에 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좌우를 나눈다. 오케이? 네. 가우스 기호를 보시면 좌우 극한을 나눠서 해도 돼요. 그럼 보통 어디가 더 쉽냐? 극한이 더 쉬워요. 네. 좌우까지 좀 더 복잡합니다. 자, 리미트 x가 k로 가는 을 하게 되면은 얘를 갖다가 그대로 함수식을 쓰고 다음 얘기로 바로 넘어가자면 k보다 살짝 큰 거야, 그지? 네. 그러니까 얘가 k.몇 몇 몇을 하고 있어. 네. 거기다 가수를 딱 씌워. 뭐가 돼? 그냥 K. K. 그치, 그냥 k가 되지. 네. 그럼 그거를 갖다 뭐 했으니까? 제곱. 제곱했으니까 K죠. k 제곱 플러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가우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냥 k 대입하시면 돼요. 2k 이래니. 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계속 3이 있잖아. 그럼 3k가 정수냐 아니냐, 이게 다 중요한 건데, 자, 정수에다 3 곱하면 정수 아니야? 정수예요. 정수 맞잖아. 맞지? 그러니까 또 3k도 이제 정수인 거야. 이해돼요? 네. 그러면은 3k가 되려고 하는 거지. 그거보다 살짝 크게. 큰 거. 맞지? 3K가 될. 그렇지. 자, 그럼 분자 3k 된다. 해서 약분하게 되면은 k 플러스 2분의 3. 할만하지? 네. 자, 문제 이제 좌극한인데, 리미트 k가 x가 k 마. 자, 좀 멀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쓰자. 자, 가우스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2x분의 가우스 3x.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리고 이번에는 얘가 k보다 살짝 작은 거야. k보다 살짝 작은 애라 하수를 쓰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K. 그렇지, k 마 1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자리는 k 마 1의 제곱. 자, 이럴 때 조심할 자리가 누구냐면 여기야. 그냥 K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그러니까 여기 k 마 1이 되다 보니까 왠지 얘도 k 마 1이 돼야 될 것 같은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다시 2k다. 이해되니? 네. 자, 그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얘가 또 3k보다 어때? 살짝 작아. 3k보다 살짝 작아. 네. 그럼 뭐가 되겠어? 3K 마이너스. 그렇지. 여기 분자 3k에 마이너스 1 됐다. 이해되니? 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약분되는 게 있는지 전개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 시도를 한번 해볼까? 자, 약분은 일단 안 될 것 같은데. k제곱에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k 사라졌고, 분자 3k 마이너스 1. 뭐 안 되지? 아, 근데 3 곱하기 K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저기. 아니야. 3k에 마이너스 1.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우스를 갖다가 x에 씌운 게 아니라 3x에 씌웠지. 그렇네. 그냥 거기다 마이너스. 아, 그렇지.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만약에 k가 1이었다. 그럼 얘가 3이 되려고 하는 상태인 거지. 그럼 거기서 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네. 이해돼요? 네. 1 빼기 1에서 0 곱하기 3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해돼요? 네. 3 빼기 1을 해야 맞는 거라고. 네. 딱 뜻?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 원래 되게 헷갈리는 거야. 왠지 3 가로 열고 k 마이너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상태인데, 그게 아니라 3k 한 다음에 빼기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얘가 알파로 수렴을 한다라고 했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야 돼? 같아요. 같아야 돼. 자, 그래서 k 플러스 2분의 3은 k제곱 플러스 1분의 3k 마이너스 1 됐냐? 네. 자, 얘 좌변으로 넘기고 얘 우변으로 넘기면 3k제곱 플러스 3 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3k제곱에다가 6k 빼기 k 6k 빼기 k가 얼마야? 플러스 5k 마이너스 2 요게 됐냐? 자, 그럼 얘도 누구 날아가냐? 3k제곱이 날아가고 5k는 5네. 그렇지. 그럼 k는 1이네. k가 1이면 알파는 얼마냐? 알파.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3분의 3 1이지? 1이니?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k 알파도 1 곱하기 1에서 1이다. 할만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설명 들은 거 가지고 또 6번하고 10번하고 좀 풀어보세요. 6번하고 10번하고 풀어보고 먼저 푼 사람은 여유되면 좀 다음 문제도 좀 보고 있고 6번하고 10번. 다 푼 사람은 다음 문제 조금 보고 있어요. 선생님 저 다른 문제 질문이에요. 응. 그냥 단순하게 마이너스 1에 응. 그러니까 응.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응. 1 맞는 거죠. 그렇지.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는 굳이 그래프로 바꾸려고 애쓰지 마. 그러니까 어디다 대입해야 되는지만 잘 확인하면 돼. 그냥 바로 할 수 있으면 바로.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식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되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는 얘가 마일 마지. 그럼 이거 해도 돼요? 그치. 얘는 6불이면 그렇지. 그런 얘기야. 우리한테 이거 어. 둘 다 됐어? 오케이. 자, 6번 답은 3, 10번 답도 3입니다. 뭐? 뭐 틀렸어? 네. 이거 2에 5하니까 그냥 2 넣고 4하고 2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2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서 그냥 x제곱 마이너스 3x가 2 그래서 4 빼기 6 해서 더하기 1하면 3보다 살짝 작으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에다가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그치. 이거를 그냥 제곱. 알았어. 그러니까 3 빼기 1에서 2에다가 제곱. 지우지. 거기 써라.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유형 4번의 합성함수의 극한인데 이게 내가 볼 때는 극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같아. 네. 극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어려운 유형. 자, 여기서 GF도 있고 G랑 F랑 합성함수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는데 몇 번? 뭐요? 잠깐만 14번 너무 단순한데? 18번 하시죠. 18번도 해줄 거야. 18번도 해줄 건데 좀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8번처럼 어려운 얘기도 하고 기대할 거라서 그래도 기본적인 얘기를 하려고 봤더니 14번은 좀 너무 단순한데? 15번 정도 가야지. 그럼 15번을 하자. 자, 15번. 근데 이건 내가 그래프인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런 유형이 문제를 풀기는 쉬운데 수업 시간에 수업으로 하자면 너무 오래 걸리게. 요 정도까지 있고 1, 2. 이거 만드는 사람도 굉장히 귀찮겠지 이런 문제. 문제 만드는 사람이 일일이 그려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의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빠질 수 없는 유형인 것도 맞는데. 자, 그렇죠? 자, 그냥 좌극한 우극한하는 거 그래프에서 보는 문제 본 적 있죠 지금 앞에서. 그래 이제 6번, 2번, 아무튼 네. 본 적 있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리미트 x가 1 마로 가는 fx 마 2 더하기 리미트 x가 1 뿔로 가게 되는 fx. 자, 일단 연습이 한 가지 방향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머지 내용도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여기가 양념쳐져 있는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지, 그치? 네. 맞지? 자, 그럼 x에다가는 원래 1을 대입할 거지만 그거보다 살짝 작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맞지?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될 거냐? 1 빼기 2에서 마 1이 되는데 그거보다 살짝 작은 상태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다시 여기 와가지고 마 1 마면은 요렇게 봐야 되겠네? 맞니? 네. 그러면은 이 값은 얼마야? 1 마이 1. 그치? 1.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 합성함수가 됐을 때가 이제 문제인데, 얘도 말하자면 합성함수 인셈이야. 굉장히 간단한 구조이긴 하지만. 자, F를 2번 합성을 했지. 네. 맞지? 이제 식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그래프로 다 해결하라는 얘기야, 이제.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fx 입장에서 y가, 오케이? 여기 있는 요 f 입장으로 넘어갈 땐 x로 바뀌어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이 합성수 그림이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fx의 1뿔이라고 했을 때 극한 값 자체, 이 y값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방향이 크냐 작냐를 해야 돼. 네. 오케이? 네. 그 크냐 작냐를 맞춰줘야 다시 F로 들어갈 때, 이 다음 F로 들어갈 때 방향을 맞출 수 둘다 있으니까. 구해야 되는 건가요? 어? 둘 다 구해야. 그래서 둘 다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방향이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이 되냐면, 자, 여기서 1뿔, 그러면은 화살표 요렇게 되지. 네. 맞지? 일단 Y좌표 몇을 가르쳐? 0. 그치? 자, 0을 가르쳐. 얘가 0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0뿔인지, 0만지, 0 대입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 이래? 네. 그래야 그거를 갖다 여기 X로 해서 F로 갈 때 방향을 맞춰준다. 정답입니다. 자, 어떻게 보는 거냐? 다시 X축은 아까 얘기할 때 뿔이라고 표현되는 게 오른쪽에서 뿔에서. 왜? 오른쪽이 큰 거니까. 네. 맞지? 마라고 표현되는 게 왼쪽에서 마에서. 왜? 왼쪽이 작은 거니까. 네. 근데 이 Y축 방향으로 보자는 건 왜? 이건 Y값으로 들어오게 된 거니까. 네. 맞지? Y축 방향으로 보자면 위가? 플러스. 그치, 큰 거야. 아래가? 마이너스. 그치, 작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요 그래프가 이 0보다 지금 위에 있어, 아래 있어? 위에 있잖아, 그치? 맞지? 이 화살표 그리는 쪽이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럼 위에 있으니까 0 뿔이 이번에는 맞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럼 그래프가 아래에서 오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영마. 그치 0마 이렇게 가게 되는 거지. 그럼 대입은 뭐냐? 일단 영일. 옆에서 올 때가 있어. 네. 그래프가 수평 그래프 간간히 등장하잖아. 아, 오케이. 그렇죠. 그래 화살표가 수평 그래프를 따라오게 되면은 그때는 대입이야.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0 생겼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다. 이렇게 x가 딱 붙어서. 그러면 0 대입이야. 네. 이해되니? 그러니까 y좌표 얼마인지도 따져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게 뿌리지 만지 대입이지. 위, 아래, 0.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0뿔. 그럼 다시 이 그래프로 가서 0뿔 하면 이렇게지. 네, 그렇죠. 맞아? 그럼 이거 얼마야? 0,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 방향을 잘못 고르면 마이너스 2로 가게 될 수 있잖아. 그렇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방향 0뿔이라는 게 이걸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거야. 이해되니?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 값이 1이다. 자, 그러면은 요 뒤로 넘어가서 10쪽 18번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래프가 하나 또 있고, 그래프가 1, 2, 3, 빵꾸 이렇게 생기고 2, 3, 2,2에 빵꾸 0,1에 색칠 요렇게 아래로 굴러 약간 접한 느낌으로 이차함수 느낌으로 그려져 있고 2,3에서 수평 빵꾸 그 다음에 그 자리에는 점 3,0의 점. 자, 이게 y는 fx야. 자, 그래도 그 극한은 어떻게 만들어 놨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f t-1 분의 3t 마일 그 다음에 플러스 2 리미트 x t가 양의 무한으로 이것도 x가 아니라 t구나. t가 양의 무한으로 가는 f t 플러스 1분의 2t 플러스 1. 자, 요렇게 놨으면 일단 이 녀석의 극한값을 알아야 되고 그 뒤에 극한값 뒤에 이게 뿌리라고 붙일 건지 마라고 붙일 건지 수평으로 붙일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가 뒤에 배운 내용으로 이거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3 아니에요? 3 이렇게 또 기억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면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3뿌리야 3마야. 모르겠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 3 더하기 t-1분의 요렇게 바꿔줘. 이거 수화에서 하는 거거든. 기억났어. 뭐라? 중쳤네. 잠깐만 요것만 마저 설명을 쉬는 시간 하자. 네. 자, 그러면은 요게 분자를 남겨두는 방법이 요렇게 곱해가지고 여기서 빼는 거거든. 네. 그러면 마3을 마1에서 뺀다라고 하게 되면은 뿔 2 이렇게 되는 거야. 네. 3 뭐예요? 저 3 마이너스. 3 더하기. 오케이. 아, 그럼 이쪽 같은 경우에는 2 더하기 이렇게 만드는 거지, 네 뿔. 네. 그러면은 t 플러스 1분의. 오케이. 네. 그럼 이게 분자가 어떻게 될 거냐면 곱하면 이 2를 여기서 빼. 네. 그럼 마일이지. 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된 거냐면 t를 무한대로 보내잖아. 그럼 얘가 0이 될 거거든. 0이 되긴 되는데 뿔분의 뿔이지. 네. 그러니까 얘가 0뿔이다 이거야. 이해되니? 부호가 양수라고. 네. 이해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가 될 거거든? 얘는 0이 될 거야. 네. 뿔분의 마지. 아, 그치. 0 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3뿔인 거고. 이해돼요? 전체적으로 얘는 2마인 거야. 근데 저거 어떻게 빼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 이거? 네. 얘랑 곱해서 여기서 빼는데. 오케이? 네.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나오는 3은 1분의 3에서 3이야. 아, 근데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나오는 2는 1분의 2에서 2야. 그럼 여기 분자에 남는 거는 원래 이게 기본적으로 분수식이 나눗셈이잖아. 네. 이렇게 곱해가지고 전체에서 빼는 건데 거기서 삼치는 기본적으로 날아가게 돼 있어. 그럼 뭐만 계산하면 되면 상수항만 계산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상수항만 3일은 3인데 마이너스를 빼니까 마마 뿔 3 되는 거야. 맞죠? 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일은 2를 빼. 1에서 2를 빼. 그럼 마일이 되는 거지. 네. 됐어? 자, 그래서 얘가 3뿔 하게 되면은 요렇게 가가지고 앞에 거는 3. 이해돼요?
얘 같은 경우 2마 해가지고 요렇게 가게 되면은 얼마야? 2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이해되셨나요? 뭐? 저게 t-1이 왜 플러스? t가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플러스. 그치? 그러니까 양 뿔분의 뿔이 된다거든. 알겠습니다. 이해됐어?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이거 합시다. 진짜 너무 애매한데 그냥 7시 10분에 쉬면 안 돼. 1교시가 너무 길긴 하지. 상관없어요. 7시 10분에 쉬면 일단은 이거 3층이다 보니까 그 정도 제작을 해도 되는지 김사원 원장님하고 딜을 한번 해볼게. 근데 딴 교실에 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또 조용하기로 유명한. 아 그래? 어쨌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오랜만에. 옛날 한성호 쌤인데 지금쯤 이제 막 난 일어났어요. 자고 있어 했어. 맞아. 솔직히 아까 나 잘라고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됐으면 자야 돼. 근데 존나 먹힌다. 지금쯤이면 이제 막 일어났어요. 원래 이것이 잤어요. 어? 점원 가든 땡. 나 이름은 부담했어.
너가 뭘 먹었다고? 저 8.1. 난딴걸 먹었는데 너가 뭘 먹었는지 알고 싶지 않아. 엄마. 난 DN이라고 지금 쓰리썸니. 족밥이던데. 에? 누구? 광희도 족밥이고 동마도. 동마는 아이 탱당 조 2면 짜져 있자. 에휴, 2등이 뭘 말을 하냐. 근데 지금 애들 끝나자마자 다들 아파져. 우리는 그냥 지금 훈련 아무도 안 나갔는데 오늘 아침 훈련 2명 나갔을걸. 너는 이겼냐 지난번에? 이미 4승 1패야. 4승 1패야? 우리는 5승 0패야. 그걸 치네. 진짜 리가 난 잘했어 우리. 맞아, 너는 잘했어. 전성이 없는데도 잘했어. 누구? 김현성 김현성 첫 경기 뛰던데. 안 뛰었어? 아니, 나 지난번에 대회 끝나고 시갈 때 봤는데. 두 번째 경기 뛴 거야. 그 첫 번째 경기 기회는 누구야? 레프트 누구야? 원주 뭐야? 잘하지. 아니, 난 김현성인 줄 알았는데. 걔도 엄청 잘해. 걔가 캐리했어 첫 번째. 근데 광희가 진짜 좋더라. 광희가 너무 족밥이라고? 맞아. 광희 하는 거 없어. 광희는 뭐 이상한 애들. 아니 광희 진짜 첫 번째 할 때 광희 서브 게임이야. 서브도 아니, 걔는 그 첫 번째 라이딩 진짜 서브 왔어? 어떤 애야? 되게 약간 뭐랄까 여행객이었을까. 멋있으셨어. 다시 공부합시다. 5분이 네.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해준 부분 합성함수의 극한 14번, 16번 이렇게 그러면 너무 많이 풀고 넘어가는구나. 천천히 할 수 있어요. 그래? 무슨 소리 있어? 아니 근데 14번 16번 좋은데요? 그래 14, 16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14, 16이야. 14, 16. 잠시만요. 양구에? 네, 지금 딴거 봐요. 14, 16. 여기서 앞에 뒤에 시계 2 있잖아. 그 곱해야 되지. 어떤? 이렇게 2를 곱해야 되지 않냐? 2에서 7 하는. 아 그러네. 맞네. 뭐가? 이거 답낼 때 이걸 계산 안 했어. 여기, 아 여기. 그러네요. 안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4야. 7? 그럼 답은 7이야. 10. 이렇게 푸는 게 아닌가요? 16번. 병이 0 플러스 응. 0에 응. 저는 다 풀었으면 딴거 할게요. 1 플러스의 2의 제곱? 잠깐만 이걸 2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1 플러스잖아. 또 y좌표. 2 아닌가요? 응? y? 응. 응. 그렇지. 쌤 이거 응. 마이너스 이거면은
이게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뭐가 되려고 그래?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플러스 아니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아 0 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1하면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지? 네. 그런데 그거보다 어때야 돼? 이 작아야 돼. 네. 마일보다 살짝 작으면 가우스 씌워도 뭐가 돼? 마이너스 2. 그래서 분자가 마이너스 2야. 그래요. 근데 부모는 가우스가 없으니까 그냥 아니 맞네. 응. (16번) 잘한대? 아닙니다. 아니야? 네. 참 발짝 잡고 글씨 좀 예쁘게 써라. 번호이 7년째 앞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샤프 좀 줘. 나도 우기고 건우기도 우기인데 네. 우기잖아 우리. 예. 네. 선생님 응. 이게 그렇습니까? 응. 대입하면 0이 나오기 때문에 둘 다 풀어온 다음에 아니야. 그냥 이거에 하면 자, 0인데 4뿔이니까 여기가 0 뭐가 돼? 0 뿔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위에식 아래식 중에 어느 식으로 가야 돼? 위에식. 그렇지 위에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쌤 저 이거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였죠? 이거는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그래프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로 판단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고. 오케이. 얘는 지금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식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해돼? 오케이. 아, 쌤, 저 이거 아니 안 와요. 뭐? 이거 어떻게 하죠? 자, 일단 요건 됐고. 네. 응. 0뿔이야. 네.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뿔 달았으니까 그냥 뭐요? 그렇지. 2 될 때 뿔 달았으니까 그렇지. 그냥 이런 거야. 오케이. 네. 마이너스잖아. 예. 자, 복잡한 거는 지금 여기서 딴 데보다 지금 이거거든, 이거. 네. 이거. 그러니까는 1마인데 1마.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1마냐 1뿔이냐 이런 거거든. 네. 1보다 작은 수를 제곱하면 1보다 커 작아. 작죠. 그러니까 얘가 여전히 1마.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야. 그럼 빼기 1하면 0. 0마.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0마면 가우스 씌워서? 마이너스. 그렇지. 이거 분자는 마이너스. 좀 복잡한데요. 자, 부모 쪽 같은 경우에는 1마야. 1보다 살짝 작아. 네. 가우스 씌우면. 0. 그러니까 제곱을 바뀌는 게 좀 쉬워. 그래서 0을 제곱하면 그냥. 0. 그리고 분모 마이너스 1. 0이.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게 그러니까 1 들어가서 1이었는데 이게 1이고 마이너스 1인데 가우스 들어가서 0. 근데 왜 0 나지? 왜 0 나지? 자, 다시 1보다 살짝 작은 수 제곱했을 때 1보다 커져가? 작아요. 작아요. 그렇지. 아, 그래서 이 제곱이 1마. 빼기 1하면 0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면 그래프로 전환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웬만하면 식으로 나오면 식으로 하는 게 더 편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17번 알려준 거랑 마찬가지야. 이거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플러스 1. 자, 근데 이거 x가 그냥 무한이 아니라 마이너스. 그럼 얘가 0이 되긴 0이 될 건데 0뿌리겠냐 0마겠냐? 0. 그렇지. 이런 거야. 네. 그러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1마가 된다 이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14번, 16번 답 맞추고 넘어갑시다. 14번 답은 3번이고요. 16번 답은 5번이에요. 15번? 15번 답은 4번. 16번 다. 16번 답은 5번. 5번 왜 5번? 자, 16번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누가 문제야? 디귿이요. 디귿이요.
자, 16번에 fx가 x 마사 2, x가 0 이상, x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리고 디귿은 리미트 x가 4뿔 f x 요렇게 되어 있으면 식으로 나와 있는 건 그냥 끝까지 식으로 하는 게 더 편해. 네.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여기 4뿔 하면 여기다 4를 집어넣을 거야. 네, 0 그치? 0인데 얘가 뒤에 뭐 붙었어? 플러스. 그러니까 0뿔이야 지금. 네. 이해되니? 네. 그러면은 이 0뿔이면 다시 위의 식이 아래 식이야? 위에시. 위의 식이지. 네. 위의 식이니까 다시 여기다가 0. 아,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다 0뿔을 해도 이 마무리할 때는 그 뿔을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야. 오케이. 중간에 필요한 거지. 따뜻? 네.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디귿은 맞는 말이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 자, 함수 극한의 성질. 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가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가는 gx가 베타로 수렴한다 할 때, 이걸 가지고 또 수렴한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누가 있냐라고 하는 거거든. 자, 몇 번일까요? 10번. 아직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 추가를 하고 있는 거야. 아, 네.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 추가. 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 k 배 fx. k는 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는 어떤 함수에다가 2나 3이나 이런 걸 곱하겠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밖에다가 2 곱하면 똑같습니다. 요렇게 된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여기 안에 있는 k를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가능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다. 이해되니? 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 뿔마 gx. 자, 얘는 뭐가 되냐? 알파 뿔마 베타 복부호동순. 자, 복부호동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잘 몰라요? 네.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다, 이런 뜻이야. 순서대로. 복호동순이라고도 하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전에는 복호동순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었는데 의미 해석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현재 교육과에서도 복호동순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상태예요. 의미 해석돼요 이제? 네. 뿔이면 뿔, 마면 마다. 네. 오케이. 자,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 이 리미트를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느낌이다. 이해되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gx. 자, 얘는 어떻게 되게? 그냥 둘이 곱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지, 그냥 곱해진다. 알파, 베타. 네. 그러니까 얘는 또 어떤 느낌이야? 곱셈에서도 리미트가 분배되는 느낌이다. 알겠습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네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뭐 되겠냐? 그 알파, 알파 베타분의 알파. 자, 이런 걸 쓸 때는 뭔가 꼭 들어가야 될 것만 같아. 단, A가 B가 0이 아니라 베타지. 아, 베타가 0이 아니다. 분모는 0 되면 안 된다. 오케이? 네. 그러면은 얘는 관련된 문제 유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의사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서도 그렇고 개념 문제에서도 그래. 그러니까는 이 1, 2, 3, 4는 앞으로 계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그 개념적 근거이면서 동시에 이것만 갖고 또 문제가 기억 니은들께서 옳은 거 틀리고 고르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거 성립해? 라는 식으로 이거 성립해?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지. 근데 이거 성립해? 라고 물어볼 때 요 말이 빠지면 틀린 말. 요 말이 있어야 맞는 말. 근데 보통 문제로 낼 때 요 말 빼고 내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네. 이해되니? 그럼 무조건 해주는 거. 그치? 그건 틀린 보기가 되는 경우를 빼고 내면.
자,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야. 이게 더 중요한 주의사항이야. 무슨 소리냐? 극한의 성질은 뭐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냐? 수렴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냐? fx랑 gx랑 둘 다 수렴해야 그 다음 성질들이 나오는 거야. 네. 그럼 발산하는 애들은 성질 있게 없게? 없어요. 발산하는 성질이 없어. 무슨 소리냐? 발산하는 애 가지고 자 더해도 발산이요 그럼 틀려. 그럼 더하면 수렴이요? 아 그래도 틀려.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냥 발산 틀린 거예요. fx, gx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발산할 때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 다음에 이렇게 돼요 라고 말을 쓰는 순간 다 틀렸어.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면 이 영상에서 발산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그러니까 수렴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뭔가 다음 맞는 말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중에도 가도 틀린 말이 나올 때가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눗셈 해놓고 분모 0이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이해되니?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막 보면은 1번을 제외하면 다 두 개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네. 오케이.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자,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건데,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gx가 0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0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0. 그러니까 얘도 수렴으로 만들어낸 거기는 하지. 네. 근데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선생님 말의 뉘앙스로 촉으로 감 잡아봐.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틀리는 일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렴 갖고 만들어도 해도. 자, 왜 그러냐? fx랑 gx랑 따로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문제의 시작에 얘를 적어놓고 들어가면 맞는 말이 돼. 이해되니? 네. 근데 이걸 안 적고 들어가게 되면 틀린 말이 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fx랑 gx랑 각각 발산인데 곱해놓으면 수렴할 수가 있다고. 그것도 앞이냐고. 둘 다 수렴을 해야지 그리고 그것도 곱할 수 있다. 그렇지.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이쪽에서는 1이고 이쪽에서는 0이야.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 이상일 때 이렇게 생겼어. 네. 그런데 gx는 반대로 생겼어. 이쪽이 0, 이쪽이 1.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 이상일 때. 그럼 둘 다 x는 a에 더 발산이지. 네. 좌우가 다르니까. 네, 그렇죠. 그치? 근데 곱해놓으면 윗줄도 0이고 아랫줄도 0 되지. 곱했을 때는 수렴이 돼. 그치?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곱해서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이 둘 중에 하나는 0으로 수렴할 거다 그럼 틀렸다 이거지. 이해돼요? 네. 그런데 이제 fx식에서 둘 다 수렴을 한대 이렇게 써놨으면 그랬으면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되니? 네. 자, 요렇게 해서 수렴 갖고 만들어도 틀리는 말이 나올 때가 있다. 납득? 오케이? 네. 근데 발산으로 시작한다 그런 거 다 틀렸다 보면 돼. 이해돼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파고 들어가지고 일부러 그걸 맞춰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뭐 예를 들면 fx와 gx가 모두 극한값이 없을 때 fx 더하기 gx는 극한값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모른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극한값의 존재 유무를 알 수 없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렇게 개치사한 문제가 자주는 안 나와.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내는 적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 거고요. 아, 그러니까 니네 가고 싶은 고등학교는 생각해놨냐? 이제 곧 원서 쓸 때 되지 않아? 네. 한 10월, 11월, 11월쯤? 한 4달 정도 남보네 그러면? 그럼 어느 정도 학교를 생각해놔야 되잖아. 생각해놓은 사람 있어요? 전혀 대충 생각해. 어디? 경희고나 중앙고요. 경희고나 중앙고? 중앙고 대신 빡셀 텐데. 네. 너는? 경희고. 경희고? 경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나온다. 네. 근데 학교 프린트가 대부분 모의고사 기출이다. 그래서 프린트 미리 공부 안 하면 시험 되게 어렵다. 근데 프린트를 열심히 공부해두면 할만하다. 학교 프린트 되게 중요하다. 경희고 같은 경우. 꿀팁을 주죠. 반대. 한대보고
아, 한때 국어가 요새 수학 시험이 진짜 족같아 아주 그냥. 오. 아 여자가 너무 많다고 들었어. 그것 때문에 안 나. 아니 개치하고 이 새끼야. 그러니까 한때 국어가 제일 가까워. 그러니까 전부터도 수학 시험을 좀 어렵게 내는 편이긴 했거든. 근데 간간히 쉬울 때가 있었어. 그런데 요새 특히 2학년 시험지가 지금 몇 연속이야? 5연속? 어려워요. 1컷이 69, 70초야. 지금 이제 좀 괜찮아질 때가 69에서 70이요? 60 후반, 70 초반. 내후년에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 그런데 이제 깨질 때가 된 거죠. 그 수원 수투할 때. 지금 말한 지금 고등학교 중에서 어느 그 학교가 제일 빡세요? 아 공부 빡센 거. 그 수학 위주. 아 수학 위주로. 수학은 중앙고랑 한대국어랑 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등급 따는 면에서는 한대국어가 조금 더 나을까. 중앙고 되게 빡센 걸로 알고 있거든. 맞아요. 고놈이 밑바닥 깔아주겠네 참. 하나고랑 이제 중국어 빡세. 그런데 이제 한대국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 한대국어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앙고보다는 한대국어를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학원에 원래 한대국어 선생님이 많거든. 네. 고등반에. 네. 그래서 한대국어를 좀 많이 해봐서 한대국어 위주로 좀 설명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다른 과목들은 가끔씩 쉬울 때도 있어. 근데 쉬울 때 또 너무 쉬워서 문제가 되기도 해. 그것도 가끔이고. 가끔. 막 한 문제 틀리면 3등급 막 이렇게 되는 재수없는 시험이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좀 인간적으로 내 생각에는 그래. 기본적으로 1컷 90, 2컷 80, 3컷 70 이 정도 되게 해야 가장 아름다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평소에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학생이 예를 들면 1학기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 그리고 여름방학 때 개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딱 봤는데, 겁나 쉽고. 그러니까 3등급 정도 실력으로 만들어서 성적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시험이 70 몇 점을 받고 그거로 3등급이 되면 공부했더니 내가 70 몇 점까지 오르는구나. 그래 3등급이 나왔구나. 행복하다. 그러면은 기말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될 텐데 여름방학 때 개 열심히 공부를 했어. 시험 봤더니 48점이야. 와. 이런 씨발라고 하고 있는데 등급은 3등급이야. 근데 그때 가서 위안이 안 돼. 이미 48점을 받거든.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해줘. 이게 그렇잖아. 이게 채점해가지고 이제 48점을 보고 이미 펑펑 울고 이제 엄마도 아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등급 3등급이 나왔으면 그래 3등급이라 뭐 괜찮게 본 거긴 하네 라고 하는데 3등급이 기쁘지가 않아. 근데 그걸 통산 내면 그래도 잘하면 뭐 2.1. 그리고 뭐 1학기 때 2등급이었어. 조금만 더 하면 1등급 나올 것 같아. 그래갖고 방학 때 개 열심히 공부를 했어. 중간고사를 봤어. 69점이야. 씨발! 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1등급이야. 1등급이면 그래도 마음이 위안이 돼. 1등급이라는 게 나오면 그래도 1등급 시험이 겨울때가 맞구나. 나 공부 열심히 효과를 맞구나. 이렇게 되는데 1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들은 이미 점수에서 이미 입은 심리적 데미지가 회복이 안 돼. 그렇게 시험이 어려우니까 막 형들이 와갖고 70 몇 점이네 하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으니까 시험이 어렵나 보네. 그러니까는 그 정도 시험에서 70점대를 맞으면 개 잘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여유 있게 1등급 되는 거예요. 점수가 70점이면. 그런 시험이 얼마나 어렵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4점급 문제를 갖다가 한 4-5개 박아놓는 느낌? 정신 나가면 시작하게. 그것도 서술형으로. 그러니까는 서술형에도 하나씩 들어갈 때가 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등급이 쭉 내려가니까 원래 보통 킬러 문제는 객관식에 내는 게 일반적인 얘기야. 서술형은 보통 쓸 줄 아니? 너 내용 다 이해했니? 이런 걸 물어보게 좀 만만한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인 얘기고, 특히나 이제 한대 부분은 단답형 문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단답형 문제가 들어가는 학교 같은 보통 킬러가 단답형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네, 단답형인데. 근데 원래는 한대 보고도 그런 식으로 냈었는데 문제가 고정적으로 서술형 중에 한 문제가 킬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일단 그게 문제고. 그리고 요즘 들어 특히나 또 객관식에는 객관식대로 킬러, 단답형은 단답형대로 킬러, 서술은 서술형대로 킬러를 해갖고 킬러가 3명이네. 킬러가 3명이네. 그러다 보니까는 게다가 객관식은 객관식대로 시간 졸라 오래 걸리고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풀어야지 그럼 서술형 할 시간 없어.
근데 서술형태도 그러니까 서술형을 먼저 하는데 거기서 킬러 문제다 싶은 거는 바로 제끼고 단답형으로 넘어가서 단답형을 갖다가 풀다가 서술이다 싶은 걸 제끼고 객관식으로 와, 넘어가서 진짜 안 맞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만 저서술식으로 나오고 와 진짜 미친. 근데 네. 건너뛰면 진짜 심장이 얼마나 막막할까. 거기서 제끼면을 되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비주얼에 속으면 안 되고 비주얼은 되게 어려워 보이나 쉬운 문제도 풀어줘야 되고. 아니 그니까 이제 막 겁나 쉬워 보였는데 막상 푸니까 안 되는. 그치, 그렇게 됐을 때 심리적 멘탈을 유지하면서 제끼고 넘어가야 되고. 미친. 그래갖고 좀 그게 좀 문제야. 아무튼 호에 있는 거 학교 생각해둔 거 없고 저는 경희 경희고 경희고 경희고가 좀 강세네. 교육과 다 학교를 잘 보내. 자, 아무튼 자 그럼 내년에 고등관에 경희고반이 이루어질지 제가 보겠지만 자, 아무튼 자 극간의 성질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이해 다 되셨고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들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일단 10쪽 19번. 아,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오늘 숙제 나가야 되는 자리까지 예제를 갖다 쭉 풀어주고 나서 한 번에 문제 푸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많이 되게 빠르신데. 자, 19번. 저희 어디까지요 선생님? 진도. 지금 오늘 예정 진도는 계산 문제 끝까지로 미정계수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14쪽 48번까지가 일단은 예정. 48. 14쪽 48번까지가 일단은 예정. 좀 많이 풀어야 돼. 빨리 갑시다. 자, 빨리빨리 합시다. 근데 이미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도 많고 너희들이 지금 서술이나 푼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숙제가 그렇게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자, 일단은 19번.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성질을 이용해서 모양 맞추기, 그러니까 수렴하는 모양을 만들어내서 그 각각의 값을 계산을 하자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한 계산 문제의 초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계산 유형은 좀 뒤에 따로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모양 맞추기 문제가 조금 더 어렵고 헷갈려 보일 수 있다. 뒤에 본격적인 계산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다. 네. 자, 3fx 빼기 2gx. 자, 이 문제는 되게 유명한 문제로 고전적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해설지가 주로 사용하는 풀이법 한번 보여주고 너희들이 나중에 해설을 참고할 때도 있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만의 풀이법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풀이법. 자, 모양 맞추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fx 빼기 gx 전체가 5로 수렴한다. 이 극한값을 이용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 전체를 갖다가 hx로 치환을 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hx는 fx 빼기 gx. 자, 근데 fx는 무한대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gx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gx를 안 남기려고 해. 그래서 얘를 갖다가 gx는 fx 빼기 hx.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됐니? 네. 자, 그럼 여기서 gx 자리에다가 이렇게 대입들을 해. 네. 자, 그러면 극한이 어떻게 되겠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마이너스 2fx에다가 플러스 fx 하면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hx.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에는 3fx에다가 마이너스 2fx 하게 되면 fx지 이것도.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gx가 플러스 2hx.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아직까지는 얘가 지금 수렴이 아니지.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분자 분모를 fx로 나눠버릴 거야. 이게 분의 무한대꼴에서 실제로 많이 쓰는 개념적 근거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분자 분모를 fx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 분의 hx.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여기는 1 더하기 fx 분의 2hx. 그게 됐니?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보자. 얘는 무한대, 얘는 5. 무한분의 5면 뭐게? 예. 이요. 그렇지. 예. 이런 거야. 죄송합니다. 이해되니? 네. 그럼 마찬가지로 무한대분의 10. 네, 무한대분해면 이요. 그렇지. 무한대분해면 0. 이해되니?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고요. 무한대분의 상수면 0이 된다.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를 해결하는 방법이 원래 무한대분의 상수로 바꿔주는 거야. 이해해요? 네. 뭐? 아니 뭔가 의문점이 생겼다가 사라졌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이게 선생님 말한 건데 그 얘기 해설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만 남은 거지. 네 그러니까 얼마에게? 마이너스 자, 요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풀이를 갖다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더 쉽나요? 개념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계산은 좀 더 빠르다. 이해가 자, 두 번째 풀이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어쨌든 얘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알고 있지? 네. 맞지? 여기 밑에 있는 식에서 이걸 fx로 묶어. 그럼 1마 fx 분의 gx 이렇게 되지? 네.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얘가 무한대인데 곱해가지고 수렴을 시킬 수 있는 수는 누구밖에 없게? 5가 아니네. 아 무한대인데 누군가를 곱해서 수렴시킬 수 있는 수가 있다. 0. 그렇지. 0이 아니고는 수렴이 안 돼. 왜요? 0 하면 그냥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1 곱하면 그대로 무한대. 2 곱해도 무한대. 마이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해되니? 근데 이 녀석이 0을 곱하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무한대랑 0이랑 곱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물론 여기서 0은 진짜 0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런 0을 얘기하는 거야.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요런 0을 뭐라고 부르냐? 무한소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무한소가 곱해지게 되면은 수렴이 가능해진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려면 얘는 뭐가 돼야 돼? 1 그렇지. 이거야. fx랑 gx랑 같다. 자, 그러니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이 과정 거치지 않고 바로 fx로 나눠. 바로 fx로 나눠가지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fx분의 gx 3 빼기 2 곱하기 fx분의 gx. 그러니까 1이라는 게 나와 있는. 그렇지. 얘가 1, 얘가 1이라고. 근데 저렇게 맨 처음에 fx 자체를 빼주는 거는 항상 정해져 있는 거. 그렇지. 무한대로 가는 애를 앞으로 빼. 문제가 g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럼 gx를 앞으로 빼. 이해돼? 자, 그러면은 얘가 계산이 마2 뿔 1분의 3마 2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는 거지. 잠시만. 뭐? 적겠어. 필기한다고? 응. 매우 좋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풀이가 상황에 대한 이해만 잘 된다라고 하면 계산은 더 빠를 것이다. 알겠습니다. 25, 26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중에는 26번을 볼게요. 자, 함수 극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그러니까 fx, gx가 일단 전체 수렴한다 같은 거 없이 들어간 겁니다. 복기마다 수렴한다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면서 해야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럼 기억해서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 빼기 gx가 0이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와 리미트 x가 a로 가는 gx가 같다. 이거 되냐? 네,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 하나의 극한이 수렴하는 걸 가지고 네. 두 개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가능하냐? 아니요. 불가능. 그렇죠.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하게 만들어 보면은 fx는 1하고 마일이야. 오케이? 네.
gx도 1하고 마일이야.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이상일 때,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 이상일 때 같은 함수야. 뺐어. 위에도 0, 밑에도 0. 0수렴 되지. 그런데 얘네 각자는 어때? 수렴을 안 해.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렇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수렴을 가지고 두 개의 수렴 같은 걸 얘기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좀 더 평범하게 생긴 녀석이네.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분의 gx 각각 존재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gx가 존재한다. 자, 얘는 맞을까 틀릴까? 틀리잖아요. 아니, 각각 존재해도 그 두 번째 거에서 그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자, 얘네 둘을 가지고 이걸 만들려면 어떤 연산이 필요하냐? fx를 곱해야 돼요. 얘하고 둘이 해야 네. 돼. 곱하면 되지. 네. 네, 가능합니다. 그치. 수렴 곱하기 수렴. 아. 수렴이다. 해야 돼.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여기 fx 분모에 들어간 건요. 아, 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처리됐을 거다. 이해돼요? 네. 얘가 0이 되든 말든 얘가 알아서 처리를 했을 거다. 아. 그럼 우리는 확인할 건 이거 만들기 위해서 얘랑 더해야 되냐, 빼야 되냐, 곱해야 되냐, 나눠야 되냐만. 그러니까 두 개로 하나 만드는 건 무슨 연산을 하느냐를 판단하는 거고 나눗셈만 아니면 다 된다. 나눴었네요. 나눗셈은 분모가 뭐가 아니라는 게 나와야 돼? 아, 0이 아니라는 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분모는 0이가 안 나와도 돼. 왜? 왜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이해되니? 근데 이 결과물로 나오는 쪽 계산에서 나눗셈의 분모 쪽은 0이 아니라 나와야 돼. 네. 자, 그러면 좁으니까 이쪽에다 다시 이어서 합시다. 한성 쌤과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 알겠어. 한성호 선생님이랑 다르다고 수수 설명 접근하는 방법이 선생님도 좋다고. 뭔가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고마워. 성원쌤 너무 빨라요. 근데 진짜 생각해요. 디귿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 곱하기 gx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가는 gx 각각 존재하는 데다 또 리미트 x가 a로 가는 gx가 0이 아니다까지 있으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가 존재한다. 맞겠냐? 맞습니다. 오, 좋아. 이런 가사가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 둘 가지고 이걸 만들어주는 나눗셈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오케이? 딱 얘를 얘로 나눠야 fx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얘가 분모로 깔리는 녀석이잖아. 근데 x가 0이 아니다라는 아니 조건이 그렇지. 여기 0이 아니다가 있으니까 된다.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맞는 말이지 틀린 말이지가 달라진다. 네. 오케이? 자, 나눗셈이 들어갈 때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자, 리을에 리미트 x가 a로 가는 x-a 곱하기 fx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가는 x-a 분의 gx 자, 얘네들이 각각 존재해. 그 상태에서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 곱하기 gx가 존재한다. 맞겠냐? 네 맞아요. 아닙니다. 아 맞죠? 아니요? 왜냐면은 x-a가 수렴 안 할 수. 아 얘가 0일 수도 있고. 이게 0이면은 수렴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니은이랑 지금 똑같은 거잖아. 무슨 소리냐? 아 이미 존재하는구나. 그렇지. 이미 얘가 존재한다고 해놨다고. 그럼 0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얘가 분모가 0이 되는지 만들 신경 쓸 거 없다고. 오. 여기서 알아서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네 둘 가지고 fx, gx를 만들어주려면 얘네들 어떻게만 하면 돼? 곱하기만.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돼요. 되는 거야. 아 이미 존재한다고. 그치. 이미 존재한다고 해놨으니까 저기 분모 0 되는 거는 gx가 알아서 처리했을 거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랑 마찬가지다. 여기서 fx 분모 되든지 말든지 우리 모르는데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모 x 눈에 보여? 아 그래도 알 필요가 없다. 이해되니? gx가 다 처리했을 거다. 납득? 오케이. 왜? 존재한다고 해놨으니까. 자, 요런 얘기다. 그러니까 되게 헷갈릴 만한 보기지 저게. 분모 x만이 껴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함정 보기로 나와 있는 거지. 네. 자,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0분의 0골 유리식. 29번으로 하시고 29번 해줬겠어? 그래, 29번을 하자.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6에 fx x 4제곱이구나. 분자는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일 때 f2가 얼마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fx를 무슨 말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자, 다항 함수라고 써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랑 f2랑 리미트 x가 2로 가는 fx랑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먼저 이해할 거야. 그냥 대입은 그치? 그러니까 다항 함수는 원래 그가 대입으로 계산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함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거냐면 이 분모가 하필이면 2를 막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치, 없어요. 그럼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약분.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그렇지, 약분을 해서 0이 되는 인수를 약분시킨다.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하자. 이거 인수분해 x제곱 마이너스 4. 사실 인수분해 좀 더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약분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더 열심히 인수분할 필요는 없는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x제곱 뿔 4에 fx 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고? 16. 4 더하기 4는? 8. 8분의 1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수렴 곱하기 수렴 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게 0이 아니다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8 f2 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이해되니? 네. 그게 얼마라는 걸 알고 있다? 네. 그치, 마이너스 0을 알고 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바라는 f2가 뭐냐? 마이너스 8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 8분의 1.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관계를 모르면 여기서 이렇게 못 넘어가는 거야. 네. 이해돼요? 다함수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자, 넘어봅시다. 이번에는 비슷한 계열인데 유리화를 좀 해야 되는 경우 역시나 35번. 네. 시험은 자, 리미트 x가 이번에는 0으로 갈 건데 자, 루트 4마 2x 빼기 루트 4마 x 분의 루트 3마 2x 마이너스 루트 3불 x 뭐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계산이 어려워서 상입니다. 계산이 어려워서 상. 자, 근데 이제 루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좀 얘기를 갖다가 그냥 풀기 전에 몇 가지 말을 좀 보태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얘 같은 경우에 유리화를 하는 이유를 어디서부터 찾을 거냐면 일단은 그냥 대입이 안 된다에서부터. 오케이? 그냥 x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 2 빼기 2가 돼서 분모가 0이 된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처럼 약분을 시키고 싶은데 그냥 약분이 잘 안 돼. 왜? 루트 때문에. 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 루트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한다지. 네. 오케이. 그러면 루트가 있는 모든 식을 다 유리화하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대입해서 문제가 없는 자리는 유리화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자도 유리화하고 분모도 유리화를 해야 되거든. 둘 다 해야 돼. 네. 둘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분모도 대입하면 0되고 분자도 대입하면 0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는 분자대로 분모는 분모대로 0이 되는 인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둘 다 유리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유리화를 할 때 여기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거를 분자 분모에 곱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식을 진짜 다 쓰고 들어가려면 좀 너무 헤비해. 그래서 계산을 좀 편하게 쓰는 방법을
만들었으니까 좀 편하게 쓰는 방법을 약간 좀 전수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리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따로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여기 반대로 분점을 곱할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루트 3마 2x 플러스 루트 3뿔 x 맞냐? 네. 요렇게 쓸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루트를 풀어서 써. 어떻게? 얘가 3마 2x 맞니? 얘는 마이너스 분배 요렇게 되겠지. 네. 어떤 요령인지 이해돼? 아, 네. 분자를 해결한 거야. 네. 자, 분모도 마저 해결해보자. 여기 반대인 거 곱하겠지? 분자 쪽에는 그게 따로 계산할 녀석이 따로 없는 거니까 이렇게 따로 써. 오케이. 분모 쪽에는 루트 풀리고를 쓰는 거야. 4마 2x 마사 x. 이해돼요? 네. 요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계산량을 좀 줄일 수 있다. 이해돼요? 네. 이거를 갖다 분모를 쓰는 걸 갖다가 이렇게 써두고 이렇게 쓰면 기가 너무 길어. 그렇죠. 이해돼? 그러니까는 곱해질 때 이렇게 한 방에 좀 넘어갈 수 있도록. 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야 계산 비구도 잘 안 나. 요렇게 써줘야. 헤비하게 다 쓰면 오히려 계산 비구가 더 많이 나. 이해되니? 네. 자, 그럼 여기서 3 빼기 3 날아갔고 얘는 4 빼기 4가 날아가고 여기는 뭐냐? 마3x? 맞아? 네. 여기는 마엑스. 마x? 그럼 이제 약분되지. 3. 이래요. 그럼 이제 x에다가 0 대입하는데 문제가 없게 생겼다고. 오케이. 이제 x에다가 0을 갖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3 맞냐? 네. 자, 분자 쪽에 3으로 한번 묶여 있고 루트 2, 루트 4에서 2 더하기 2 이해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2 루트 3 약분해서 루트 3분의 2 곱하기 3 이것도 유리화 겸 약분해서 2 루트 3 이렇게 이렇게 되나요? 네. 오케이. 자, 요렇게 유리화를 할 때 좀 이렇게 많이 헤비하다라고 하게 되면 분자분모를 둘 다 유리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계산량을 줄이는 방법. 오케이. 계산량을 줄여줘야 계산이 안 틀린다. 네. 오케이. 네. 넘어가서 첫날인데 13조까지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정된 양을 다 하기가 좀 빠듯할 것 같지? 야, 5분밖에 안 남았고.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쉬웠어. 어? 지금 너무 빨리 읽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자, 일단 앞에 수도 시간이 7시 20분까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때는 쉬는 시간 20분하고 7시 40분부터 수강 시간입니다. 네. 35번 했고 40번. 무한분의 무한에서 40번 이상이네. 40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 대 x분의 fx. 마이너스 무한 대 어려운데. 느날카 리미트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무한 대 fx분의 3fx의 플러스 루트 fx 플러스 4x 제곱 2 은이 이걸로 알파의 값을 구하는. 결국에는 방금 이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내란 얘기인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여기 루트만 없으면 그냥 처리하는데 별 문제 없거든. 네. 근데 루트가 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상당히 피곤한 상태야. 그러니까 원래 이 녀석 모양 맞추기를 하려면 분자 분모를 이렇게 x로 나눠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x분의 fx짜리 알파 넣고 x분의 fx짜리 알파 넣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거든. 네. 오케이? 그런데 그 x가 얘를 뚫고 들어가기 힘들어. 음수라. 오케이? 뚫고 들어가려면은 마이너스 하나를 남기고 부호를 조정해가면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겁나 헷갈려.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좀 어떻게 하느냐 이럴 경우에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는 게 일반적. x자리를 다 마이너스 t로 바꿔요. 그래서 t를 마이너스 x.
그렇지. 그럼 리미트 아. t는 어떤 무한으로 가게 되냐? 양의 무한으로 가게 된다. 아. 이해되니? 그럼 t는 양수기 때문에 분자분모를 t로 나눴을 때 룩산으로 뚫고 들어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대신에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마티로 모양 맞추기는 오히려 더 헷갈릴 거란 말이야.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지우면 요렇게 마알파 아 알고. 이해되니? 네. 요렇게 대입해 줄 수 있게 하면 되겠다. 납득? 자, 그러면은 이 식을 또 마찬가지로 리미트 t가 양의 무한으로 가는 f-t 3f-t 플러스 루트 f-t 플러스 4t 제곱 이해되니? 네. 자, 그럼 얘를 갖다가 분자분모를 이제 t로 나눌 거라고 모양 맞추기 하려고. 자, 그러면은 얘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f-t 얘는 3 곱하기 t분의 f-t 하고 플러스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t는 뭐가 될 거냐? 제곱. 그렇지. 자, 그럼 t 제곱분의 f-t 가겠어.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는 둘 다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건데 얘는 뭐가 되게? 알파 제곱. t가 뭐로 가지 지금? 뭐야? 아 0. 그렇지. 0으로 가게 되는 거지. 왜? 여기서 t 하나만 쓰고 곱하기 t분의 1 이렇게 분리시키게 되면 얘가 마알파야. 근데 얘가 뭐 되는 거야? t분의 1이 0 되는 거지. 그러니까 0이 곱해지가 0 되는 거야.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계산이 어떻게 남냐? 마이너스 알파 분의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루트 3면 2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라고 했냐 문제에서 2라고 했다. 자, 넘겨가지고 마 3 알파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 알파. 그럼 요렇게 넘어가면 알파는 2. 자,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해되니? 오케이. 뭐까지만 할까? 네. 좋네요. 자, 그러면 오늘 숙제가 그렇지 13쪽 40번까지입니다. 나이스. 이거 수준은 잘 각자 하는 거에 각자 찍어가는 거에 완전 따로 있어요. 요 정도면 그냥 책에 표시하면 충분하지 않냐? 네. 아니면 선생님이 이따가 단톡방 파가지고 거기다 올려줄까? 좋습니다. 저는 사실 카톡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서 아, 그래? 아니 그러지 말아요. 이모티콘을 취소하려고 각자 찍어가도록 하시고요. 카톡 계정이 사라진.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20분 쉬는 시간하고 수원 수업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시고요. 놀랍게